오늘은 특수삼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45도, 30도, 60도. 얘네들이 그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45도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30도랑 60도는 묶어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45도는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이루는 하나의 각이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해본다면 뒷변의 길이는 루트. 그래서 1대1 대 루트. 이 비를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사인 45도는 그러면 뒷변분의 높이. 그래서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마찬가지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얘 같은 경우에는 윗변 길이랑 높이랑 같으니까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30도와 60도. 얘네들은 정삼각형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얘가 수직 2등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1. 그러면 이 60도인 각에 대해서 높이는 루트 3.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의 값을 가질 거니까 1대 루트 3대 1. 이 비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30도가 이루어지니 그럼 일단 사인에 대한 다시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다. 그 다음 30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뒷변분의 높이.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여각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60도와 30도 얘네들 합이 90도죠. 그래서 얘네들 둘이 서로 같더라. 마찬가지 60도랑 30도랑 합이 90도더라.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30도는 이 친구의 역수,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실제로도 루트 3분의 1 확인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 특수삼각비를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30도, 45도, 60도가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해놨는 거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어떻습니까? 분모는 전부 다 2로 동일한데 분자가 1. 루트 씌워볼까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1, 2, 3. 점점 증가하죠. 그 다음 코사인도 한번 확인해보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요번에도 마찬가지. 분모는 동일한데 루트 3, 루트 2, 루트 1. 점점점 감소합니다. 1, 2, 3, 3, 2.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을 사인보다 밑에 적은 이유. 자,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각을 x라고 하고 각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x가 그러면 a분의 b의 값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사인은 c분의 b, 그 다음 코사인은 c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이 a를 c분의 a의 a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를 c분의 b의 b구나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사인과 코사인의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릴 때도 사인을 코사인보다 위에다가 그리게 된다면 위에 있는 녀석을 아래에 있는 값으로 나눠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값이 같으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좀 더 외우기 쉽겠죠? 자, 예제 1번은 우리가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예제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코사인의 x-20이 이 값이더라. 자, 그러면은 코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3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x-20 이 각도가 얘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얘가 마찬가지로 사인 60도와도 같긴 하지만 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삼각비에 대한 각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보게 되면 2분의 1이네요. 근데 사인으로 물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사인 30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3x-15도가 30도가 되는 x를 먼저 찾아보면 x는 15도가 되더라. 그럼 x가 15도가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구할 게 탄젠트 30도더라.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다고 해서 꼭 삼각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0도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있네. 그러면 사인 30도가 빗변분의 높이지. 근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굳이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수각에 대해서는. 자, 보면은 얘가 30도네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의 그냥 길이 b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2라는 b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길이가 4니까 y는 2가 되겠네. 그거의 루트 3배. 그럼 얘는 2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0도가 직각이네요. 그럼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얘의 루트 3배. 얘의 2배. 이런 식으로 길이를 찾으면 훨씬 빠르게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제 4번도 마찬가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45도짜리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는 5, 그래서 얘 길이는 5. 대신 이 부분의 길이 b가 1이라는 거지 길이가 1이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심하고요. 다시 60도짜리로 돌아와서 그럼 얘는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그러면은 이 부분의 길이는 이 길이에 루트 3을 나눈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분모 유리화까지 진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자, 예제 5번을 풀기 전에 우리 삼각형 성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요 각이 A고 요 각이 B다. 그럼 이 남은 각에 대한 외곽의 크기는 얘네들 둘의 합이더라.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주면 얘가 15도고 요 각에 대한 외곽의 크기가 30도네요. 그러니까 남은 각의 크기가 15도가 되겠네. 그럼 이게 확인이 됐으니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터이고 그러면 이 길이가 그대로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30도네요. 그러니까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그러면 얘는 길이가 10, 얘는 길이가 10 루트 3이더라.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탄젠트 15도에 해당하는 값은 밑변분의 높이 15도를 끼고 있는 직각을 기준으로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20 더하기 10 루트 3분의 높이 10 그래서 약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네요. 분모 유리화 진행을 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예제 6번 우리 삼각비 중에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거는 탄젠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탄젠트가 그럼 결국에는 뭐 직선의 기울기 이 부분 꼭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정리를 해보면 y는 x 더하기 3분의 8 직선의 기울기는 x의 배수다 그죠? 그러니 탄젠트 x가 1이 되도록 하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 그러니까 x는 45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30도, 45도, 60도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가 각각 뭐 사인이 얼마더라, 코사인이 얼마더라, 탄젠트가 얼마더라. 그리고 쌤이 그거를 기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 각이 아닐 때는 뭐를 이용하냐면은 삼각비 표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표를 잘 주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삼각비 표를 통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3도일 때의 뭐 사인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각에 대한 삼각비는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거에 대한 출발점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자, 그러면 왜 하필 반지름의 길이가 1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근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건 보통 각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예요. 그래서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를 1로 두면 뭐가 편하냐 하면은, 자,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렸어요. 요 점을 H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게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죠. 근데 이 빗변,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이 1이 돼버리는 거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아,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 자체가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된다. 마찬가지,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인데 분모에 들어가는 요 길이가 1이니까 아, 그냥 요거 길이가 사인 값이랑 같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이렇게 삼각비에 대한 좌표로도 놓을 수 있다. 두 번째, 코사인과 사인을 길이로 표현했을 때 각각 얘는 O에서 H까지 거리, 사인 세타는 P에서부터 H까지 거리와 같다. 그래서 변의 길이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탄젠트. 탄젠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를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요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이야기를 할 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근데 x 변화량이 얼마? 코사인만큼. 근데 y 변화량이 사인만큼.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랑 똑같다?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직선의 기울기다. 여기에서 나온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젠트 세타 또한 이 그림에서는 뭐로? 길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길이로 표현을 하려면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를 1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 세타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밑변 길이가 1이 되는 지점이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점을 Q, 요 점을 R이라고 한다면 밑변분의 높이, 근데 밑변의 길이가 1이네. 그래서 QR, 요거 길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요 길이, 사인은 요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은 요 길이라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 더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직각삼각형, 저것만 따로 떼와서 볼게요. 근데 빗변 길이가 1이에요. 밑변 길이가 코사인 세타예요. 높이가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그래서 나오는 성질이 어떤 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합이 1이다. 그럼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하고 사인은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에 30도가 들어가든 60도가 들어가든 45도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53도가 됐든 43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이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관계식은 요거 하나, 요거들. 이거 두 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되겠나요? 일단 요 내용 정리하고 또 다음 내용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전까지는 요 그림을 통해서 각 삼각비가, 각각에 대한 삼각비가 변의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 첫 번째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도와 90도에 대한 삼각비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도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0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점이 여기 있는 거나 똑같죠? 이 지금 세타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될 거니까 얘가 1,0일 텐데 근데 이 X좌표가 삼각비 중에서 어떤 거? 코사인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코사인 0도는 얼마? 1이 됩니다. 마찬가지 요 Y좌표는 뭐랑? 사인이랑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사인 0도는 0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1분의 0이니까 결국 얼마? 0이다. 그래서 0도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90도 상황 한번 볼게요. 그럼 90도면 이 점이 어디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근데 이 점 좌표는 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X좌표 0. 그 다음 사인 90도는 Y좌표 1.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 탄젠트 90도는 자, 분모가 0인데 분자가 1이야. 분모가 0일 수? 없다.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우리는 현재 알 수 없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무한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분모가 계속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분자는 계속 커지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무한대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알 수 없다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표 만들었었다. 그죠? 자, 그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를 포함해서? 0도랑 90도까지 포함을 했어. 그럼 우리 약간 공식처럼 외울 수가 있게 돼요. 자, 각은 점점 증가하도록
잡아볼게요. 그리고 사인이 분자에 오는 거니까 위에 적는 게 좋다고 했죠? 자, 봅시다. 사인은 0도일 때 0이죠.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얘는 1이죠. 자, 근데 이 0을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 거냐면 2분의 0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리고 얘는 2분의 2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근데 2라는 값은 루트로 표현하면 얼마랑 똑같지? 4, 루트 4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 이렇게 0, 1, 2, 3, 4 맞나요? 근데 코사인은 그럼 반대겠지. 얘가 1이었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었고 얘가 2분의 루트 2였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0이니까 그럼 이거를 뭐라고? 2분의 루트 4, 2분의 0 4, 3, 2, 1, 0 순서대로 외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때 얘네들 가지고 만드는 탄젠트는 분모분의 분자 0, 분모분의 분자 루트 3분의 1, 분모분의 분자 같으니까 1,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알 수 없다. 이렇게. 탄젠트 값은 그때그때 계산하면 되고 사인, 코사인은 각이 증가할수록 쭉쭉쭉 증가한다. 코사인은 점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삼각비표를 0도랑 90도까지 포함을 해서 특수삼각비표를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많이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코사인, 일단 사인부터 할게요.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일 때의 함수값, 그러면 사인 세타는 y.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더 정확하게 그릴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360도까지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뭐까지만 할 거냐면은 딱 90도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사인은 우리가 여기 원위에 있는 한 점에 x좌표, y좌표 중에 뭐에 연관이 있다 그랬지? y좌표다, 그죠? 얘는 y좌표입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코사인, 사인.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0도일 때부터 점점 증가를 해요. 뭐가? 요 각이. 그럼 각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여기를 따라서 쭉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럼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y좌표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90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돼요. 뭐가? 사인은. 자, 근데 코사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코사인 입장에서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때 x좌표, 이때 x좌표, 이때 x좌표, 이때 x좌표, 이때 x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x좌표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는 작아지는 게 맞죠? 맞나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해서 점점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코사인 90도가 0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반대로 1에서부터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야. 뭐가? 코사인은. 근데 우리 유일하게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았던 순간이 있잖아. 언제였지? 45도일 때. 그치? 그래서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라는 값으로 얘네들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되잖아. 자, 그러면 한번 보자. 0도에서 45도까지는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이 커요? 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큰 거예요. 그래서 0도에서 만약에 45도 사이에 있는 각이다. 그러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더 크다. 근데 45도하고 90도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사인 값이 코사인보다 더 큰 값이 되죠. 그러니까 45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코사인하고 사인의 대소관계가 이제는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 사인은 각이 커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사인이 노란색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사인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그럼 증가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43도짜리랑 53도짜리에 대한 사인을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사인은 각이 커질수록 값이 더 커진다. 그게 증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에 반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각이 커질수록 값이 계속해서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예를 들어서 43도와 53도를 비교해보고 싶으면 코사인 43도가 코사인 53도보다 더 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각의 크기랑 반대.
얘는 각의 크기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프 안 그린 삼각비 하나 있죠? 뭐 있나요? 탄젠트 있죠? 자, 탄젠트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 잘 다루진 않겠지만 탄젠트 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우리 탄젠트 45도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리고 아까 탄젠트가 연장선의 높이, 요거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이 커질수록 이 길이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죠. 맞습니까? 지금 탄젠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네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젠트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까 90도에서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무한대라고 했죠. 그래서 90도에 가까이 갈수록 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45도에서 1 된다? 그런데 사인이랑 코사인은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 그래프 봐봐. 전부 다 1 이하의 값만 가지지. 근데 탄젠트는 언제? 45도보다 크면 1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탄젠트는. 그래서 세 번째, 탄젠트는 1보다 클 수 있어. 언제? 얘가 45도보다 더 커지면. 좀 더 정확하게는 45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에 대해서는 1보다 큰 값이 돼요. 그런데 탄젠트가 1보다 작다. 언제? 0도에서 45도까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 1이 된다는 거. 쌤이 최소는 언급 안 했죠. 왜냐하면 각이 커지면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삼각비가 주어졌는데 1보다 큰 값이야. 그러면 그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무조건 탄젠트에서만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는 합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각이 x네. 그러면 요 길이가 코사인 x. 요 길이가 사인 x. 그리고 요 길이가 탄젠트 x.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각이 y네요. 자, 그러면 y에 대해서는 얘가 코사인 값이 되네요. 그 다음 y에 대해서는 빗변분의 높이, 얘가 sin y가 되네요. 그 다음 지금 현재 y는 밑변분의 높이 혹은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y는 어떤 거? 탄젠트 x랑의 역수. 근데 탄젠트 x가 cd 길이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요 6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를 해주면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다른 문자를 더 추가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거 서로 수직 관계니까 얘네들 둘이 서로 평행하죠. 그럼 평행했을 때는 얘네들 둘이 서로 무슨 관계? 동의각. 동의각이라서 관계가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금방 선분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대소관계 비교하는 겁니다. 1번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은 각이 유일하게 몇 도? 45도.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요. 1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 2번은 쌤이 45도일 때 이거 1인데 사인은 90도일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게 맞죠. 그 다음에 한번 사인은 증가라고 했어요? 감소라고 했어요? 증가. 얘는 증가. 그러니까 각이 커지면 삼각비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코사인. 코사인은 증가라 했어요? 감소라 했어요? 감소라 했죠. 그러니까 각이 커지면 값이 작아져야 되겠죠.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5번 한번 봅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네요. 근데 탄젠트는 우리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x값이 증가할수록 값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탄젠트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답. 따라서 예제 3번에서 틀린 것은 4번. 예제 4번은 우리 제곱근 관련해서 배웠던 3학년 1학기 내용, 그 내용입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제곱근 안에 완전 제곱식 들어있으면 우리 이거 어떻게 정리하기로 약속했죠? 그렇지, 절대값. 절대값으로 약속을 하기로 했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참고로 삼각비는요. 전체 제곱을 이렇게 안 적고요. 그 제곱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sin a를 제곱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sin a의 절대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절대값 sin a 마이너스 cosine a. 이렇게 되죠. 근데 각이 0도보다 크대. 그러면 sin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음수인 삼각비 지금 공부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은 그냥 sin A. 자, 근데 45도 이전입니다. 45도 이전일 때는 코사인이 크다 그랬어요? 사인이 크다 그랬어요? 코사인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뺏는 식은 결과가 음수겠죠. 결과가 음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소거하고 소거해서 얘는 코사인 A로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곱근 안에 있는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절대값으로 정리하는 겁니다.